인스타나 인터넷에 있는 MBTI 정보들 걸러야 할 자료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MBTI로 알 수 없는 것 3가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프리한 교류입니다. MBTI 강사 입장에서 인터넷이나 인스타에 돌아다니는 자료들을 봤을 때 정말 이런 자료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근거로 만드는지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MBTI 코드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MBTI에서 알 수 없는 것들 대표적인 3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성숙도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MBTI 검사는 후천적인 요소를 배제한 순수하게 몸에 박혀있는 타고난 성향을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MBTI 결과값만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포용력이 좋은지, 성숙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들이나 정신 상태가 건강한지 그런 부분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MBTI 검사는 비진단 검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각종 부분들을 진단하는 검사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MBTI 같은 심리 검사에서는 성격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궁합표라든지 성격 더러운 순위라든지 이성한테 인기가 많은 순위 등등 이런 자료들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궁합의 기준이 무엇이냐? 성격이 더럽다는 건 뭐냐? 심지어 그 정의가 내려졌다고 한들 선천적인 성격으로 그게 정해져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궁합표. 연애나 친구 사귈 때 단순히 성격만 봅니까? 아니죠. 무시하셔도 되는 자료입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매번 늦는 사람이 있다던가 연락의 빈도, 집안 청소 상태가 어떻다던가 기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MBTI 코드로 보고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또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왔고 집안의 분위기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물론 특정 코드, 특히 J와 P에서 관찰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내 관심사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 평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특정 유형을 꼬시는 방법이라던가 요새는 잘 안 보이지만 빵봉지를 어떻게 뜯네, 뭐를 어떻게 하네, 뭐를 어떻게 먹네, 어떤 유형이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네, 청소는 이런 사람들이 잘하네, 그런 자료들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진짜 이런 실험을 제대로 한 자료가 있으면 저 정말 좀 보고 싶긴 해요. 세 번째, 능력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격에서 비롯돼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능력이랑 성격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응력이 뛰어나다든지 끈기를 가지고 오래 한다던가 표현을 잘한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이런 부분들은 굳이 나누면 성격의 영역이 좀 더 가깝습니다. 제가 말하는 능력이란 표현은 잘 하는데 정말 타인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가, 무언가의 해결책을 잘 제시하는가, 어떤 이론을 응용을 좀 잘 한다던가 그야말로 해당 영역에 관련된 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발휘되는 능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예를 들어보면 외향형들이 대체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빠르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래 하다 보면 대화나 말을 잘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외향형이 말을 다 잘하는가? 밖으로 꺼내는 표현 자체는 잘할 수 있습니다만 말을 잘한다는 거의 기준이 뭘까요? 그런 기준을 놓고 보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잘하냐, 재미있게 잘하냐, 그런 능력들이랑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즉, 능력적인 부분에서 MBTI 코드만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전체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 뿐이지 능력적으로 더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강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외향형 강사님들도 있고요, 내향형 강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럼 강의는 누가 더 잘할까요? 외향? 내향? 그건 알 수가 없죠. 강의를 잘한다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생각해보시면 외향, 내향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 바로 알아차리실 거예요. 각자의 색깔이 다른 거지 그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MBTI 코드를 보고 직원을 뽑겠다라고 공고를 낸 회사들이 있었죠. 진짜 그때 강사들이 말도 안 된다고 코드수를 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MBTI 가지고 사람의 능력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3가지 영역에서 알아봤는데요. MBTI 검사 도구가 제가 매번 말하지만 모든 것을 말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후천적인 발달 요소가 빠져있다는 것을 잘 알면은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 인터넷에서 가짜 정보가 담겨져 있는 자료를 보면서 어이없을 때가 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단순히 좋아요, 조회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 자료들을 만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상한 자료 만드시는 분들 그냥 재미로 본다는 그 아니란 태도는
심리 검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적 측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무책임하신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자료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오해와 편견도 생기게 되겠죠. 그런 자료들을 만들지 않기로 합시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있는 어떤 자료를 보실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신다면 근거 없는 가짜 정보들 걸러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프리한 교류였고요. 오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도 재미있는 검사 이야기 말씀드릴 거라 약속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빠잉!